MCBS 제1라디오입니다. YAAH 본 영상은 다수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쁜 일이나 즐거운 일, 웃겼던 일, 화가 났던 일, 슬펐던 일, 감동받았던 일 등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을 때는 저희 MCBS 문창 라디오 오픈 카카오톡으로 사연을 신청해 주세요. 주소는 게시물 하단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인 만큼 요즘은 가족끼리 놀러 나올 사람들이 참 많이 모여서 흐뭇합니다. 저번 주에 있었던 어버이날에 여러분 모두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잘 전해드렸나요? 나이가 한두 살씩 늘어가면서 점점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 같아 속상합니다. 가정의 달이니까 모두 바쁘고 좋은 날 다 가기 전에 부모님 모시고 봄나들이 다녀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생각이 드네요. 곧 있을 스승의 날에도 학교에 찾아가 꼭 감사 인사드려야겠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묻어나는 5월처럼 오늘도 밝게 2016년 5월 13일 MCBS 문창라디오 너는 이미 듣고 있다. 오랜만이네요. 지금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다들 한 주 잘 쉬고 오셨죠? 아, 그럼요. 한 주는 잘 쉬었죠. 오늘 모셨습니다. 아이고, 힘들어라. 사실상 한 주는 아니었죠. 네. 금요일 날 임시공휴일. 임실공휴일 돼서 목금 토일 해서 한 4일 정도. 그 저번 주는 시험. 아, 그쵸. 그 저번 주는 시험이었고. 오늘은 또 저희가 문창 라디오 너는 이미 듣고 있다가 오늘은 좀 특별해요. 네. 저희 학과 동아리인 문창이 된다. 창작 스튜디오. 창작 스튜디오입니다, 오면이. 창스. 알게 뭐야. 어쨌든 창스와 함께 콜라보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원래 이제 라디오 인원이었던 1학년 분들은 오늘을 또 하필이면 야외 수업이어서 근데 야외 수업을 다 갔다 와서 학교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많이 봤는데. 다 간대요, 그냥 바로. 아니요, 처음에는 그래서 쉬게 어차피 그럴 거면 오늘 창쓰고 인원도 많으니까 좀 쉬어라 했는데 오늘 뭐 예선전을 치르느라 다 돌아왔다고. 저 축구 끝나고 오면서 애들한테 가자고 그랬는데 애들이 안녕히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되게 일 많았어요, 애들. 여튼 뭐 어쨌든 쉬라고 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소개드리겠습니다. 우리 라디오 팀의 공백을 또 필히 채워주실, 또 이렇게 친히 발걸음하실, 사실 하자고 하도 졸라대가지고 어떻게 자리를.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도움을 카톡 같이 해가지고 올릴까? 도움을 드리려고 저희가. 여튼 학과의 동아리죠. 창작 스튜디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멤버 소개를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라디오를 작년에도 들으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한때 없어진 한 분이 계시죠? 그쵸. 한때 사라졌던 그분이 오셨어요. 군대 갈 줄 알고 안 했는데 지옥에서 돌아왔습니다. 1사학번 신희망이라고 합니다. 우후! 와! 너는 아직 지옥에도 안 갔어. 7월에 갑니다. 시끄러워. 아, 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쭉 네.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학번 박기수입니다. 16학번 김태현입니다. 무미건조하죠? 자, 뭐 그렇지 항상. 나머지는 뭐 안치호 하고랑 뭐 있어요. 네, 접니다. 예, 축구하고 왔어요. 발톱 빠지신 분. 발톱 빠졌어요 축구하다. 또? 예. 오늘도? 예, 발톱 또 죽었어요. 쉽게 빠지시네요. 그래서 한 3달에 한 번씩 빠져요 사실. 빠질 주기가 됐어요. 발톱다리. 자, 고맙게도 이렇게 늦은 시간, 또 축구 때문에 저희가 녹음 시간이 늦어졌어요. 예, 이렇게 와주셨는데 빨리 녹음하고 보내드려야죠. 네. 기분은 안 좋지만 기분 좋게 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MCBS 문창라디오 너는 이미 듣고 있다. 제 6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 좀 엄청난 픽 이슈죠? 그럼요. 요즘에? 네. 예. 사실 이것 때문에 여러 죽었죠. 좀 좀 규모가 작은 것들 다 죽었죠. 영세한 그것들은 다 죽었는데, 그것은 바로 11호입니다. 11월이요?
네? 아니요. 아 여기 대본에 적어놓으셨잖아요. 캡틴 아메리카. 이거 하라고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이런 거 하라 원래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대본에 있는 거 읽고? 대본에 충실하지 않습니다. 애들이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리고 가이드 대본이라. 아 자, 심지어 여튼 지금 뭐 거의 참. 800만이 봤어요. 벌써요? 예, 금방 찍었어요 또. 그리고 나오기 전부터 SNS에서 한창 빅 이슈였죠. 예. 누구 편이냐 너는? 그 이제 트위터 얘기 SNS 나와서 하는 소리지만 트위터 이제 그 미국 쪽에서 트위터나 이런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걸 많이 봤는데 뭐 그 로다주나 이제 크리스 에반스가 각자 이제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 팀을 자기 팀에 투표를 해달라 그러면서 그런 홍보 약간 선거 같은 그런 형식을 통한 그 홍보 영상을 많이 찍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서로 막 대립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장난스럽게 농담도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꽤 화제가 많이 됐죠. 또 뭐 개성 강한 그런 히어로들이 제일 많이 나온 영화여서 또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이것은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예요. 어벤져스 아닙니다. 아 저는 아이언맨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아니 사실 그냥 보면 뭐 그냥 이따가 얘기하겠지만은 처음에는 이제 어벤져스인 분들 네. 어벤져스인 줄 아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캡틴 거는 아메리카 3. 예,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 시빌 워입니다. 자, 다들 뭐 보고 오셨죠? 아 그럼요. 예, 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한번 자유롭게 입을 또 열심히 털어봅시다. 자, 일단은 간단하게 보고 왔더니 간단하게 이런 느낌이다. 아, 좋았다라든지 이런 약간의 소감? 간단한 소감 정도를 한번 얘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저는 11월을 이제 수업 시간 야외 수업이어서 네, 보고 왔어요. 11월을 수업 시간에 보고 그래서 감상문고 보고서 썼는데 우선 이제 지금까지 마블에서 낸 그런 히어로물 영화들을 보면 이제 헐리우드 영화처럼 이제 화려하고 웅장하고 막 싸우는 신들 보면 막 이렇게 막 날라다니고 막 싸우고 이렇게 막 큰 장면들이 나왔는데 이번 11호 보면서는 그런 거보다 저는 이제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의 두 대립되는 겉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이제 좀 안으로 파고들어 있는 그 진짜 뭐라 그래 간단하게요. 간단하게 네, 몰라? 그런 대립 그런 속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대립에 대해 좀 감동을 받았어요. 좀 그러니까 약간 저는 내면적인 그런 거기서. 것들에 내면적인 네, 잘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자면 할리우드에서도 이 뭐 어벤져스 시리즈나 이런 것들은 할리우드에서도 네. 엄청 큰 블록버스터예요. 맞아요. 거기서도 어마어마한 투자 그 예전에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였나? 어벤져스였나? 거기를 보면은 2천억 원 정도가 2천억 달러? 뭐 그렇게 들어갔어요. 뭐 그런 정도로 큰 거라서 할리우드에서도 되게 큰 작품이라. 네.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아 저는 일단 그 어벤져스나 아이언맨이나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보다는 약간 액션 씬을 위주로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이언맨과 캡틴이 싸우는 이유가 명확하고 서로의 이제 주장이 명확하고 갈등도 명확해서 정말 재밌게 이번엔 탄탄한 작품을 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블록버스터보다.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재밌게 영화를 감상한 것 같아요. 저는 원래 히어로물이나 이런 걸 안 좋아해서 마블 시리즈 거의 다 안 봤는데 이번에 이제 여기 나오려고 봤거든요. 근데 그냥 액션 씬도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좀 이해가 잘 안 간다고는 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 영화 자체의 내용이 좀 있어서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그 아이언맨이랑 캡틴 아메리카 싸우는 거 그걸 보려고 간 거근데 그게 제 생각보다는 그 액션 장면이 좀 적게 나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스토리 위주로 가서 그게 좀 제 기대보다는 좀 못 미쳤어요. 정말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음, 역시 창작 스튜디오 클라스. 서로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 어떠셨나요? 정도면? 아, 저는 잘 봤어요. 정말로 잘 봤고 개인적으로는 이 마블 이제 MCU
MCU라고 하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이 시리즈 중에서 가장 볼륨 있고 가장 잘 만들어진 네. 영화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 하여튼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여기까지. 네. 자, 그래 되게 그렇습니다. 간단하신데요. 어차피 나중에 털 거 많아. 지금. 그럼요. 1시간 털어야 자.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봅시다. 일단은 우리도 펜 가르기 한번 해보죠. 자, 저부터요? 아, 근데 영화 자체로 보면 캡틴이 너무 좀 자기 생각만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아이언맨이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아이언맨 편에 쓰겠습니다. 저. 전 아이언맨이 잘생겨서 아이언맨. 로버트 다우니 아, 아 그래? 보통은 크리스 에반스가 더 인기. 꽃중년이죠, 꽃중년. 하긴 도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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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원래 캡틴 아메리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아이언맨의 편을 들겠습니다. 역시 창스. 저도 보고 캡틴 아메리카가 물론 좋은 친구예요. 좋은 친구인데 너무 그 친구만 생각하니까 아이언맨도 친구인데 맞아. 맞아. 자기 아빠가 그거 다 해줬는데 맞아. 좀 불쌍해서 저도 아이언맨 편이에요. 저도 좀. 아 그쵸. 그 한때 SNS에 그거 있잖아요. 검정 고무신에서 너희 아빠도 아빠 없는 게 아빠 얘기하면서 그 장면이 있잖아요. 그거 패러디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장면을. 그래서 너 뭐 아버지도 없는 게 그러면서 우리 아빠가 만든 거야. 너희 아빠 버키가 죽였어. 그것도 모르냐? 근데 뭐 그랬더니 뭐 우리 아빠가 만든 방패 놓고 가. 뭐 그런 짤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근데 저는 원래 개인적으로 캡틴 아메리카도 이해가 되지만은 원래 제 그 어떤 성향 자체가 그 아이언맨의 생각하고 되게 동일해가지고 아, 되게 그런 걸 통제해야 된다 이런 쪽이라서 KY 편은 없는 걸로 여기. 그러네요. 여기는 팀 아이언맨입니다. KY 편이 없네요 여기. 아메리카 팀 있으면 오라 그래요. 오라 덤벼. 그래요. 네, 오세요. 캡틴 아메리카 편 들으실 분 덤벼. 라디오 오세요. 내가 이거 2부 한 번 더 찍을 용의도 있습니다. 여튼 저희는 이제 팀 아이언맨이라는 걸 명시하면서 사실 근데 캡틴 아메리카도 사실은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보면은 캡틴 아메리카만 좀 국한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 어땠어요? 캡틴 아메리카의 어떤 이런 느낌이나 이런 것들? 일단 캡틴 아메리카의 입장에서 보면 버키는 충분히 좋은 친구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맞죠? 이걸 왜 얘기해요? 버키는 충분히 좋은 친구고 이제 버키가 조종당하고 이제 세뇌당했다라는 걸 캡틴만 아는 상황이잖아요. 좀 아이언맨한테 자세히 설명해주고 이제 둘 다 케어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근데 너무 독단적이었어요. 제가 보기엔. 네. 그래서 좀 별로였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쭉 이야기하면 돼요. 왜 그래? 편하게. 막 껴들어. 저는 이제 퍼스트 어벤져 아, 캡틴 아메리카 첫 번째 보면 이제 뒷골목에서 난 하루 종일 할 수도 있어 하면서 맞는 장면이 있어요. 깡패한테. 그때 딱 버키가 나오죠. 그 반제 병장이. 그러면서 장교 아니야? 병장이 아니고? 병장. 장교야. 장교입니까? 버키는 장교 출신이야. 어쨌든 제가 자목을 잘못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나오면서 도와주고 이제 또 어디지? 그 윈터 솔저에서 보면 둘이 싸우다 또 나온 캡틴 아메리카 거기서 또 말한다. 난 이걸 하루 종일 할 수 있어. 이렇게 버키가 때리면서도 제가 하루 종일 맞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이언맨이랑 싸우면서 아이언맨 때리는데 난 이거 하루 종일 할 수도 있어. 제가 이거 보면서 이제 버키와의 그런 캡틴 아메리카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버키를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걸 아이언맨도 어벤져스 하면서 이제 같이 팀이 됐잖아요. 근데 솔직히 사이가 좀 처음부터 틀어지긴 했어요. 첫 장면부터 막 싸우자고 하면서. 근데 이왕 같은 팀이고 같이 어벤져스를 같이 꾸려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 찬성이냐 통제 찬성 반대냐의 그걸 무시하고 어벤져스를 같이 할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생각했으면 아이언맨에게 이제 정확히 설명을 해줬어야죠. 어떤 상황인지. 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캡틴 입장이 그
자기들은 이제 사람들 지키려고 한 건데 이제 그게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걸 다 자기들 나쁘게 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통제한다 하는데 그래서 캡틴이 아이언맨이랑 입장이 달라서 나중에 얘기할래요? 정리하고. 정리하고 얘기할게요. 아, 잘했는데. 아니요. 뭘 잘해? 왜 쉴- 우리의 귀를 죽이고 그래요? 못할 수도 있죠. 맞아. 제가 예. 아니 고통스러워하잖아. 아, 저 말이 돼요? 어. 네. 저는 캡틴이 좀 불쌍했어요. 왜냐면 가운데 낀 사람인데, 그러니까 원래 친구도 소중하고 새로운 친구도 소중한데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니까 좀 많이 그러니까 불쌍했는데 그 갈등하는 모습이 많이 드러나진 않아서 좀 그래서 좀 동정표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캡틴 입장에서는 자기 조직이 통제받는 거니까 당연히 싫을 수 있어요. 저도 그거는 진짜 공감이 됐어요. 그거는 캡틴 편이었는데 근데 제가 그 캡틴 하면 전작을 안 봐서 잘 모르는데 왜 이렇게 버키를 좀 편들어주는지 모르겠는데 좀 마지막에 둘이서 아이언맨 혼자 때리잖아요. 그게 좀 이제 린치. 좀 심각하게 때리던데요, 진짜? 4D로 보면 제가 다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세 명이서 그 얘기가 있어. 4D로 보면은 정말로 화가 나는 게 캡틴 아메리카 맞아도 내가 맞는 것 같고 맞아, 내가 맞아. 버키가 맞아도 내가 맞는 것 같고 아이언맨이 맞아도 내가 맞는 것 같아. 엄청 맞아요. 4D로 보셨어요? 전 2번 봤어요. 4D로도 봤어요. 4D 재밌어요? 볼만했어요. 처음 보는 거였는데 볼만했습니다. 4D. 막 눈 오고 막 신기하더라고요. 눈도 와요? 그 갑자기? 시베리아 아, 시베리아 가잖아요. 네. 거기서 막 눈이 내려와요. 오, 그리고 위에서 뭐 뿌려줘요? 그 지하 감옥 가면요 비가 와요. 신기하다. 바람 불고. 좀 별론데요? 아니 비 막 오는 물을 거죠? 막 뿌리진 않고 이렇게 팍팍팍 뿌리는 그래도 게 아니고 비는 좀 별론데요? 미스트. 좀 근데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좀. 원래 4D는 기분 나빠지는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케바가 근데 되게 개인적으로는 버키와 케바의 관계 때문에 조금 오해를 하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게 많아요. 사실 11호에서 버키를 그러니까 버키가 아니고 뭐 예를 들면은 뭐 그게 앤트맨이었다. 아니면은 예를 들면은 진짜 아무것도 일면식도 없는 그런 어떤 제 3의 인물이었다라고 해도 캡틴 아메리카는 똑같이 행동을 했을 거예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그 베이스는 어떤 이상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막 하는 게 있어요. 그 캡틴 아메리카는 그리고 퍼스트 어벤져스를 보면은 2차 대전 당시에 그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네. 그런 건데 나중에 어디서 어느 작품에서 케바 작품 중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차라리 옛날이 더 쉬웠다고. 옛날에는 적이 내가 그 악이 되게 분명했었는데 지금은 어떤 걸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를 네.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거 보면서 어떤 이상에 대한 그런 게 되게 그런 게 있어서 좀 버키가 친구라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사람들이 너무 헷갈려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저는. 그래서 케바의 편을 들고 싶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통제에 대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본인 신조. 네, 저도 제 신조가 있기 때문에 저는 팀 아이언맨입니다. 저도입니다. 뭐 여튼 그렇게 잠깐 얘기해봤고 그렇다면 저희가 또 아이언맨에 대해서 저희가 팀 아이언맨이지만 아이언맨에 대해서도 이제 똑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이언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는 캡틴과 아이언맨의 가장 큰 대척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어벤져스 2에서 가장 잘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요. 어벤져스 1에서 이제 아이언맨이 죽을 위기를 경험하고 이제 어벤져스 2에서는 그 트라우마를 기본으로 이제 울트론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정확히는 그 트라우마를 해결하는 건 아이언맨 3죠. 그쵸. 아이언맨 3. 그쵸. 근데 이제 스칼렛 위치의 영향으로 이제 트라우마를 생각해 되고 이제 우리를 시켜줄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아니고 이게 확실히 정정해야 될 게 미래에 대한 공포.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공포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치타우리 때는 어떤 그 자기의 트라우마를 극복한 게 아이언맨 3였고 어벤져스 2에서는 어떤 평화에 대한 위협, 내가 이것을 막을 수 있어야지 이 어벤져스 내 친구들을 지킬 수 있다. 그걸 넘어서 어떤 인류를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공포심이나 그런 것 때문에 얘도 사실 약간 좀 강박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울트론을 만들게 되죠. 만들어지는 게 이제 울트론이고 그건 트라우마랑 조금 다른 거라서 확실하게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정하겠습니다. 공포심, 미래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이제 울트론을 만들어내는데 여기서 캡틴 아메리카와 이제 아이언맨이 또 싸우잖아요. 싸우면서 이제 저는 거기서부터 좀 이제 가치관의 차이를 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캡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왔을 때 못 지키면 그걸로 됐다. 우리가 열심히 싸우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아이언맨은 확실히 준비를 해야 된다. 라는 입장이잖아요. 이제 근데 막상 이제 소코비아가 어벤져스 때문에 망하고 이제 아이언맨은 폭망했죠 진짜. 그냥 아예 들어가 사라졌잖아요. 없어졌죠. 아예 톡자로 사라졌잖아요. 공중분해됐는데 그 점에서 이제 책임을 통감을 하고 이제 우리가 통제당해야 된다. 그리고 아이언맨은 캡틴 아메리카는 아니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그 갈등이 너무나 서로가 이해되는 근거들이 명확해서 그쵸, 캡틴 아메리카, 그러니까 아까 여기다 조금만 첨언을 하자면은 캡틴 아메리카가 이런 대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일어나지도 않은 전쟁을 준비해서 그게 옳은 길로 가는 것을 나는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거기서부터 이제 어떤 대척점이 생기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캡틴 아메리카가 어떤 말하는 자유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대표적으로 간판 형식의 어떤 그런 스피칭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첨언하겠습니다. 근데 그 근거들 중에서 저는 아이언맨의 근거가 조금 더 명확하지 않나. 네, 캡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언맨의 근거가 훨씬 확실하고 역시 배운 사람, 역시 무기공장 주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무기공장 1편에서 포기했는데 아무튼 무기공장이지 않습니까? 뭐 본인이 무기죠. 네, 막 만들어내잖아요. 저는 아이언맨 1, 2, 3 하고 뭐 어벤져스 1, 2 보면서 이제 원래 아버지 대를 이어받았잖아요, 군수 산업을. 그러면서 원에서 보면 그 군수 산업으로 적들이, 그런 테러리스트들이 자기 무기를 쓰는 걸 보고 이제 저런 데 쓰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생각을 바꾸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아이언맨 1, 2, 3 하고 뭐 어벤져스 1, 2 이렇게 보면서 점점 평화에 대해 생각하고, 그리고 이번에 11회에서 거의 초반부에 보면 그 소코비아에서 희생을 당한 아들의 어머니가 나오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진짜 생각이 든 거죠, 이렇게 아이언맨이. 근데 이제 아이언맨이 초능력은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인간이잖아요, 어쨌든. 아이언맨도 결국. 그 무기를 사용해서 그렇게 슈퍼 히어로를 하는 거지. 인간이에요, 똑같이 저희처럼. 그냥 평범한 시민들처럼. 그러면 슈퍼솔저라고 하죠 거기서.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인간으로서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만약에 내가 그랬으면 저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찬성을. 왜냐하면 너무 많은 피해를 줬잖아요. 그런 누구를, 뭐 나쁜 놈들, 적을 없애겠다고 하면서 뭐 아무 죄 없는 평범한 사람들 그걸 다 없애버렸으니까, 삶의 터전 날리고 가족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아이언맨의 입장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쵸. 아이언맨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언맨 단독 시리즈에서 쭉 오는 게 어떤 책임감이거든요, 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소코비아 사태 이후에 어떤 책임감에 대한 그거를 엄청나게 크게 느꼈던 그런 씬인데, 그게 왜냐면은 아이언맨은 사실 1편 보면은 되게 방탕하게 살잖아요, 정말로.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해요. 너는 도대체 뭐냐고. 그랬더니 아이언맨이 그렇게 얘기하죠. 박애주의자이고 억만장자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정도로 정말로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다가,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아이언맨 3에서 자기의 적을 자기가 만들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1편에서 어떤 그 책임감에 대해서 일말의 어떤 것을 느꼈었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고, 그 책임을 지기 전에, 사태가 일어나고 책임을 지기 전에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이 생기는 거죠. 이거 약간 편파 중계 같아요, 저희. 약간 그럼 캡틴 아메리카 편 오세요. 맞아, 오세요. 네. 싸워드릴게요. 네, 팀 아이언맨. 네. 뭐 그렇게 그런 게 좀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씬이었죠. 그리고 뭐 또 아직 말씀 안 하신 두 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럼 내가 그 아이언맨 책임감이 그 강한 건 나는데 그 책임감 때문에 좀 그 11호에서 보면은 자기 책임감을 지키려고 함께 일해온 동료들을 다 어디냐 그 감옥에 가뒀잖아요. 그건 좀 너무하다 생각 들었어요. 좀 아이언맨이 좀 자기 좀 굽힐 줄도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존심 있어야죠. 그렇죠. 그것도 근데 사실 너희들을 지키기 위해서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물론 그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미리 막기 위해서 예, 그런 거였어요. 아예 해체되는 걸 막아보겠다고 스스로는 네. 하는 거죠. 사실 제가 마블 시리즈 안 좋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거의 다 안 봐가지고 그냥 이 영화만 봤을 때는 되게 저는 맨 처음에 아이언맨에 대한 이미지가 약간 이게 자유롭고 자기 내키는 대로 하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 이 영화에서 그 통제 받는 쪽을 택했잖아요. 그래서 좀 뭐지 캐릭터 바뀌었구나라는 생각만 했고 막 되게 깊은 생각까지는 아직 안 해봤어서 네. 근데 이런 사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품, 그 오롯한 네. 작품 하나만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네. 이런 사람 필요합니다. 네. 사실 사실 시리즈물은 아닌 시리즈물이죠. 네. 이게 시리즈물이라기에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라서 어떤 세계관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여러 캐릭터들이 그렇게 뭉쳐지는 그런, 사실 비벼지는 거죠 거의. 하나만 봐도 되긴 돼요. 근데 더 이해를 하고 싶으면 딴 그쵸. 것도 보면 이제 이해를 잘 되는 거죠. 사실 11호 표면적인 맥락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은 사실 크게 없어요. 어떤 흔히 나오는 게 이제 버키 이야기인데 그거 외에는 없는 것 그냥 같아요. 둘이 싸우는 것만 보면 돼요. 그 찬성 반대 나눠서. 네. 그렇게만 보려면. 그냥 작품만 본 사람은 쟤네 버키를 그러니까 왜 저렇게 버키가 감싸지? 뭔데? 버키가 뭔데 제가 도대체? 그랬어요. 버키가 맞아, 도대체 맞아. 뭔데? 버키는 친구죠? 브루클린 친구. 네, 브루클린 친구. 아이언맨도 친구인데. 여튼 그랬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뭐 케바와 아이언맨을 이제 주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또 이번 영화의 어떤 백미는 아니지만은 좀 그래도 약간 MSG 같은 느낌의 다른 영웅 캐릭터들이 네. 있잖아요. 그것도 다른 영웅 캐릭터들을 뭐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 짚기는 그렇고 좀 통틀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나 얘기해 좀. 아마추어 같이. 스파이더맨 정말 말이 많더라고요. 원래 스파이더맨은 말이 많은 근데 캐릭터예요. 너무 많지 않아요? 제가 이런 거 관심 가지거나 히어로 중에서 원래 아이언맨이 스파이더맨을 제일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스파이더맨 1, 2, 3,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1, 2 다 봤는데 이번에 좀 어리게 그러니까 리부트 됐죠? 네, 리부트 돼서 어리게 나왔는데 네, 말이 많아서 솔직히 좀 귀여웠어요. 말이 근데 많은 게. 이게 짚고 넘어갈 게, 우리가 그동안 봤던 영화의 스파이더맨은 원작 스파이더맨과 매우 달라요. 네. 원래 스파이더맨은 이제 보통 17세, 18세의 고 나이대고, 그리고 정말로 말이 많은 캐릭터예요. 원래 그런 캐릭터예요. 그리고 이건 뭐 사족이지만 데드풀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네, 데드풀. 그 데드풀이 마블 캐릭터인데, 데드풀하고 스파이더맨하고 같이 붙여놓으면 가관이에요. 네. 실제로도 그 둘이 붙여놓은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정말로 정신없어요. 이번에 약간 된 가능성도 있다고 막 그러던데요? 데드풀과 스파이더맨이. 그거는 어차피 스파이더맨도 지금 어떤 저작권 문제 때문에 되게 말이 많았다가 결국에는 왔는데, 마블은 해낼 거예요. 마블은 어떻게든 다시 따낼 거예요, 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스파이더 마블은 정말로 멀리 보는
분들이라. 네. 스파이더맨이 나와서 이제 아이언맨이 찾아가죠. 스파이더맨 있는데. 근데 거기서 또 재밌는 장면이 있더라고. 그 이모 나오잖아요. 이모가 옛날에 로다주랑 이제 멜로 영화를 하나 찍었었어요. 그 이모분이랑. 아, 그래가지고 실제로? 네, 실제로. 그거 때문에 또 화제가 됐고, 그리고 이건 말하면 안 돼. 마지막에 나오는 그게 쿠키 영상이요? 네, 쿠키 영상 때문에 이제 저는 스파이더맨 너무 좋아하니까 빨리 보고 싶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내년이 돼서 그래서 굉장한 기대를 줘서 저는 스파이더맨 좋습니다. 저는. 2017년에 나온다 그랬나요? 네, 제가 알기로 전 못 보겠네요. 아니 뭐 어떻게든 봐. 맞아요. 어떻게든 뭐 보세요. 어떻게든. 이제 맨 마지막에 그거 나오죠. 이제 Will Be Return이라는 스파이더맨 다시 돌아온다. 스파이더맨은 다시 돌아온다. 블랙팬서하고 스파이더맨 두 개가 이렇게 맞아요. 뜨더라고요. 거기서 영화 보는데 스파이더맨 다시 돌아온다 딱 떴을 때 함성 소리 나왔습니다. 영화관에서. 귀요미 캐릭터인 것 같아요. 스파이더맨은 약간. 말도 많고 되게 정신 사나운 캐릭터라 싸우면서도 입을 한 번도 안 쉬는 캐릭터예요. 그게 또 재밌었어요. 이제 퀸즈 출신이잖아요, 뉴욕 스파이더맨. 네. 그래서 물어보죠, 캡틴 아메리카. 너 어디 출신이야? 용감하다. 너 어디 출신이야? 저 뉴욕 퀸즈예요. 그럼 이제 캡틴 아메리카, 난 브루클린. 이제 거기가 좀 뉴욕에서 못 사는 동네거든요. 할렘 말고,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좀 동질감을 느낄 수 있었던.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인사 나누죠. 잘가 브루클린, 잘가 퀸즈. 뭐 다음에 또 보자 퀸즈였나 뭐 그런 식으로 하는 인사가 있었어요. 뭐 그건 그거고. 참 여기서 이 어떤 주변 인물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뭐 편드는 건 둘째치고 우리가 보고 싶었던 거는 단 한 장면이었잖아요. 공항씬. 공항씬 엄청났죠. 공항씬.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그런 거 했죠. 뭐 태권브이랑 마징가 Z 싸우면 누가 이겨요. 맞아. 그거를 어떻게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게 만드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그거의 실사판을 보는 느낌. 앤트맨 하드캐리. 앤트맨이 너무 귀여웠어요. 그 장면에선. 그쵸? 사실 여러분들은 그 공황신 보면서 체감이 좀 어땠어요? 그러니까 좀 되게 뭐 지루하다? 좀 너무 긴 거 아닌가? 어땠어요? 좀 그 부분 거기가 제일 신나. 좀 거기만 기다렸어 그 영화 보면서. 그리고 앤트맨은 그 전까지 몰랐는데 이제 거기서 처음 봤는데 너무 매력 넘치는 것 같아요 앤트맨이. 앤트맨도 약간 스파이더맨이나 데드풀급은 아닌데 그에 준하는 그게 약간 한 단계 아래인 수다형 캐릭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또 이제 지하검을 갇히잖아요, 앤트맨이. 그래서 이제 아이언맨이 뭐라고 하는데 아이언맨이 넌 누구야? 듣보 그냥. 박사님이 아이언맨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막 뭐라고 하고 있는데 박사님은 널 믿지 말라고 하셨지. 그럼 넌 누구야? 그런 장면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은 되게 액션씬이 되게 흡입력 있고 되게 금방 넘어갔죠. 근데 그 액션씬이 대략 한 17분 가량 되는 액션씬이에요. 17분이나 돼요 그게? 기네요. 공항에서 이제 처음에 만나가지고 와 하고 뛰어가면서 시작이 돼서 그 막 건물 부서지고 나중에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것까지 한 17분 정도 돼요. 정말로 길어요. 생각보다 액션씬이 긴데 이게 17분이나 되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흡입력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각각의 이번 팀들에 보면은 각각 데뷔되는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블랙 위도우랑 호크아이. 둘이 원래 동료지만 팀이 갈렸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둘의 싸움.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대표적인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거를 이제 조금씩 잡아주면서 그런 볼륨감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장면이 가장 좋았어요? 저는 일단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장면은 전체 말고 그 비행기 VS 장면. 비행기 장면. 그 비행기 장면에서 VS 네. vs 되는 그 누구 대 누구 이런 거. 저는 일단 딱 두 명의 라이벌들을 이제 뽑고 싶은 게 일단 블랙팬서와 이제 윈터 솔저의 걔네들은 그냥 인간이잖아요. 인간으로서 강화형 인간. 강화형 이제 인간. 그 블랙팬서는 슈트를 입고 막 아무튼 이렇게 싸우는데 여기서 저는 블랙팬서의 분노를 느꼈어요.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 하면서 블랙팬서가 아버지를 참 많이 죽였네요. 아 블랙팬서가 죽인 거 블랙팬서가 아니고 그랬다고요? 버키가 윈터 솔저가 윈터 솔저가 2명을 죽였잖아요. 부모님 학살자야. 아무튼 아버지만 네, 찾아서 그때 막 죽이는? 때리는데 저는 이제 블랙팬서의 분노를 느껴서 그 장면에서 이제 가면을 쓰고 있는데도 분노가 느껴진다는 네. 거는 참 연기를 손톱에서부터 그리고 그 블랙팬서의 억양 있잖아요. 그 약간 아프리카식의. 예, 그 억양이 전 너무 좋아가지고 이번에 네, 블랙팬서가 매력이 나오면 있었어. 꼭 보고 싶다는 그리고 생각을 했고요. 블랙팬서가 금수저잖아요. 네, 어, 비브라늄으로 비브라늄 아주- 나오는 그 캡틴 아메리카가 들고 있는 그 방패가 비브라늄 재질이에요. 원래 사실 아담한타이트인데 뭐 저작권 어떻게 해가지고 영화에선 비브라늄이라고 돼 있는데 방패가 뭐 유일 금속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방패가 조그만데 그거 하나 들고 있는데 캡틴 아메리카는 블랙팬서는 그 슈트 전체가 비브라늄이에요. 손톱으로 딱 긁어서 딱 거기에 상처를 내게 하고. 딱 이제 총알이 날라오는데 그냥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이렇게 비브라늄 네, 뚫지 못하고. 뚫지를 못해가지고 비브라늄 1위 생산국. 네, 와칸다. 와칸다. 아니 와칸다에만 있는 광석이에요. 그게 또 전 그리고 이제 비전이랑 이제 스칼렛 위치죠. 예, 위치죠. 스칼렛 위치의 이제 그 딱 보조 캐릭터잖아요. 약간 육체적으로 싸우지 않고 뒤에서 도와주는. 뒤에서 보조해주는 역할인 것 같은데 저는 약간 그 둘의 로맨스를 조금 느낀 것 같아요. 아니 실제로 원작 그 마블 네. 코믹스에서는 네. 둘 사이에 둘이 좋아. 아이 진짜요? 그 쌍둥이가 있어요. 아 진짜요? 어머나 헐. 어머나. 아니 실제로 비전은 그 휴머노이드이기 때문에 어떤 생체적 생물학적인 어떤 임신을 할 수 없어서 스칼렛 위치가 어떤 능력으로 비전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를 임신을 해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뭐 그거는 코믹스에서 얘기해도 상관없겠는 게 코믹스가 우리나라에는 그게 잘 안 들어와서 얘기하자면은 쌍둥이를 낳는데 나중에 가면은 둘이 막 헤어지고 스칼렛 위치가 좀 미쳐요. 원래 원작에서는 약간 미친 캐릭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스칼렛 위치랑 막 대립각 세우고 막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비전이 좀 매력적인 캐릭터인 것 같아서 비전도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자비스였죠? 그쵸, 자비스였죠. 우리의 집사 자비스. 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벤져스 2의 그 비행기 옆에다가 자비스는 내 내 파트너였나 뭐 그런 문구가 있어서. 근데 그거 바뀌잖아요. 그거 결국 바뀌잖아요. 그랬던 장면 얘기하셨고 또 기억에 남는 어떤 대결 구도? 저는 그거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다 싸우고 나서 이제 캡틴 쪽이 거의 다 이겼다 생각하고 쭉 달려가는데 갑자기 비전이 나타나서 선을 딱 긋잖아요. 전 그때 그냥 좀 약간 소름 끼쳤다고 해야 되나? 그냥 뭐지 이러면서. 사실 비전이 범우주적 존재라 그러니까요. 비전은 온 몸이 비브라늄이잖아요, 그냥. 세포 하나하나가 다 비브라늄이라 뭔가 점점 넘사벽 클래스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우주급이죠? 그렇죠. 이걸 뭐라 그러죠? 이마에 이거 마인드 스톤이요. 마인드 스톤. 인피니티 잼의 어떤 그건 하나. 인피니티 스톤이죠. 영화에서는 인피니티 스톤이고 그 중에 하나인 마인드 스톤 로키 창에 있었죠. 네. 설명 중. 비디오에건 저 이제 앤트맨이 조그매져서 아이언맨 그 슈트 안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아이언맨한테 네 양심의 소리라고 말 거는 거기가 그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 장면이. 막 하면서 이건 무슨 소리야 했더니 오랜만에 들려오는 너의 양심의 소리야. 앤트맨은 진짜 귀여웠던 것 같습니다. 앤트맨도 되게 재밌는 캐릭터예요. 예. 또 이렇게 저는 뭐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뭐 스파이더맨 싸우는 장면인데 이제 스파이더맨이랑 팔콘이랑 이제 윈터 솔저랑 팀하고 이렇게 스파이더맨 이렇게 둘이 1대2로 싸우는데 이렇게 근데 사실 팔콘이랑 윈터 솔저랑 계속 사이가 안 좋잖아요. 사이가 안 좋으면서 막 둘이 티격태격하면서 싸우고 마지막에 이렇게 스파이더맨이 거미줄 쳐서 둘을 이렇게 쓰러뜨려서 거미줄 쳐서 못 움직이게 하는데 거기서 이제 레드윙이 시켜서 딱 스파이더맨 공격해서 푼 다음에 왜 진작 이거 안 했어? 근데 난 네가 싫어. 네, 그런 장면이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이 SNS에서도 그 버키하고 팔콘을
막 엮더라고요. 둘이 막 이러고. 되게 케미가 좋다고. 근데 그리고 실제로 이런 끝나고 그냥 영상 보면 굉장히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올라오는 거 그 보니까. 시사회나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 팔콘하고 버키가 같이 인터뷰를 해요. 근데 거기서도 티격태격 하는데 막 나 너한테 서운했어 그랬더니 봐봐 지금 나 보지도 않잖아 그러면서 진짜 잘 섭외했네요, 캐릭터대로.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영상 뭐 되게 많아요. 그 되게 재밌어요 보시면은. 그런 장면이 있었고, 거기서도 거기서도 그러죠. 스파이더맨한테 그 팔콘이 너는 말이 너무 처음 싸우고 처음 싸우냐고 그러면서 싸울 때 말을 한 번도 어떻게 안 쉴 수 있냐 뭐 그런 정도로 네. 사실 원작에 가까워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스파이더맨 정말 원작에 가까워서 정말로 반가웠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장면이 앤트맨의 그 필살기 장면. 커진. 몸이 두동강 날 수도 있다는 그 필살기. 커지는 거죠, 그대로. 예, 원래는 앤트맨이 원작에서는 자이언트맨하고 앤트맨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세계관, 그 평행세계 세계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앤트맨은 커질 수도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행크 핌이 1대 앤트맨인데 행크 핌은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2대 앤트맨한테 스콜랭한테 앤트맨 작아지는 앤트맨을 맡기고 자신은 커지는 앤트맨 즉 자이언트맨이 돼요. 그래서 이게 세계관마다 뭐 골리앗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하여튼 뭐 원래 있었던 걸 좀 잘 끌어왔다라고 이제 보이는데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 17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액션씬을 17분이나 할애한다는 건 영화에서 엄청나게 긴 거예요. 네. 내 생각에 이 영화를 만들었던 이 그 연출을 담당하는 이런 루소 형제가 정말 천재인 것 같아요, 저는. 하여튼 그래서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은 이 전투씬의 어떤 볼륨감을 살려주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그 장면. 맞아, 지루하지 않은 유머 감각을. 그 장면이 좀 보면은 막 우오 하면서 막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뭐 그 장면이 되게 이걸 지루하지 않고 볼륨감 있게 정말로 조율을 잘했던 장면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공항 장면에서 이제 스위칭되는 아, 상대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쵸. 그 태그 표현들- 매치라고도 하죠. 그 표현들이 정말 섬세해서 그런 부분도 지탱해주는 면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루소 형제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한 게 촬영 장면을 봤어요. 촬영하는 그 장면을 봤는데 정말로 단편적으로 찍어요. 예를 들면은 뭐 캡틴 아메리카가 달려가서 첫 장면에서 거의 첫 부분 장면에서 그 스칼렛 워치가 이렇게 날려주잖아요. 날려주고 창문 깨고 딱 들어가서 방패로 맞고 뭐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벽으로 집어 던지는 게 있어요. 그 장면을 그냥 그 벽 집어 던지는 장면만 딱 찍어요. 모든 촬영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다 이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이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들도 내가 도대체 뭔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이 씬이 어떻게 나올지 나는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로 분할을 해서 많이 찍어요. 근데 그렇게 잘 이어졌어요? 그걸 그렇게 잘 만들어요. 대박이다. 뭐 나노 테크놀로지도 아니고 영화의 나노 테크놀로지도 아니고 여튼 뭐 그랬다라는 주변 인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좀 힘드네요. 저희가 잠깐만 쉬었다가 자 2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멀티플 문화 접변 방송 너는 이미 듣고 있다입니다. YHAH 행복한 한국 사회를 만들어가요. 행복 한국 사회로 가기 위한 대학생 에세이 또는 UCC 공모전 알려드립니다. 모집 대상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이고 개인전과 팀전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팀전으로 참여 시 3명 이상까지 참여 가능하고 인원 모두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접수 기간은 4월 1일 금요일부터 5월 31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이 공모전은 행복한 한국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생각하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자세한 사항은 게시물 하단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내가 시 좀 쓸 줄 안다, 써봤다 하는 분들 주목해주세요. 제2회 이소설 장르문학 공모전 공고합니다. 모집 대상은 장르문학을 꿈꾸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접수 기간은 2016년 5월 4일 수요일부터 7월 31일 일요일까지입니다. 제2회 이소설 장르문학 공모전은 여러분이 그동안 갈고 닦아온 재능을 발휘하도록 이끌어주고 창작에 대한 열의를 펼치는 장이 되어줄 것입니다. 참고로 문예창작학과나 국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는 가산점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게시물 하단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앞서 1부에서는 좀 세세하게 좀 봤죠. 뭐 저희가 팀도 정해봤고 각자의 팀도 정해봤고 우리는 팀 아이언맨, 팀 아이언맨이 되었죠. 그렇게 되었고 이제 캡틴 아메리카에 대해서도 뭐 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캡틴 아메리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고 아이언맨도 좀 해봤고 그다음에 그 주변 인물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참 말이 많죠. 네. 말을 좀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영화의 백미는 총평 아니겠습니까? 총평. 총평이라기보다는 총평은 좀 이따 할 거고 사실은 마지막에 합니까? 총평. 총평이라기보다는 좀 그냥 자유롭게 하고 싶은 사실 주제 정해주면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못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좀 자유 토론은 아니고 우리는 토론이 안 될 것 같아요. 감상. 자유 감상. 자유 감상 뭐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 뭐 이런 거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2부 제대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다들 뭐 어땠어요라고 물어보기는 이제 너무 많이 지나갔고 그렇죠. 뭐 자기가 보는 포인트나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저는 그냥 전 약간 감정선 따라가는 편이라서 스토리나 뭐 그런 것보다 그래서 약간 그 뭐지? 비전이랑 그 초능력 쓴 여자 이름 스칼렛 뭐지? 웨치. 둘이 약간 꽁냥꽁냥 거리는 게 오 이러고 그냥 뭐 꽁냥꽁냥 하다가 그렇게 결혼을 네. 하게 되죠. 뭐 싸울 때도 스케일 크네 오 멋있다 이러고 네 그 비전과 스칼렛 위치의 장면에서 저는 비전이 참 젠틀하다고 느꼈어요. 그 막 가지 말라고 막 약간 애원하듯이 얘기하잖아요. 스칼렛 위치한테. 그런 거 보면서 심쿵당하지 예. 않았을까? 본인이었으면 심쿵당했을 것 같죠. 당연하죠. 저 그러고 못 갔어요. 그렇으면. 아니 그러면 솔직히 내가 성별을 바꿔서 생각해도 내 여자친구가 그런다 그러면은 못 가죠. 못 갈 것 같아. 근데 이 독한 것 진짜 뭐 10층까지 뚫어버리더라고 아주 그냥. 지하에 처박아 버렸어. 맞아요. 그냥 처박았잖아요. 와. 엄청난 철벽에 진짜.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원작 캐릭터의 그런 거를 조금 살리지 않았을까. 약간 돈. 그래서 뭐 이건 여담이고. 하긴 누구나 심쿵할 장면이지 않았을까. 네, 그 원작에서도 아이언맨 친구가 그 나오죠. 예, 워머신. 근데 걔가 이제 지금 다리를 이제 하반신 못 쓰게 됐잖아요. 걔 이제 어떻게 맨날 이제 평생 못 걸어요, 걔는. 아니 이게 원래 그 스토리에서는 그런 씬이 없어요, 사실은. 그 한때 패트리어트였죠? 아이언 패트리어트? 왜 바꿨어요? 근데? 원래 이제 그 아이언맨 시리즈에서 원에서 그 MK01이죠? MK02죠? MK2 마크 2였는데 네, 마크 2를 하고 이제 나중에 아이언맨 마크 3가 나오면서 아이언맨이 됐잖아요. 빨간색 이제 칠하고. 그러면서 이제 2에서부터 어떤 그 갑옷 내놔라. 친구가? 아니 그 국가에서 슈트 내놔라 하다가 자기가 가져갔죠. 자기가 그냥 그러니까 아이언맨이 너무 막 자기는 이제 난 죽을 거야 이러면서 아 죽는데 다 필요 없어 이러다가 그 모습이 너무 화가 나서 자기는 얘한테 엄청 실드를 쳐줬는데 국가 상대로 실드를 쳐줬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너는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입고 가버리죠. 근데 사실 여기서 아이언맨이 그거를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않아요. 사실 명령 한 번만 내리면 되는데 그거 자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엔 자비스가 하는 건데 비전. 그래서 나중에 비전을 우리의 자비스는 나중에 커서 비전이 됩니다. 성공했네요. 성공했죠. 인공지능에서. 자식 농사의 거의 최고가 아닐까. 그럼 아이언맨이 자식 농사로서는 최고가 아닐까. 자기 자식이 범우주적 존재가 됐어.
순종적이잖아요. 그리고 그쵸. 약간 그래서 SNS 트위터 보면은 아이언맨하고 비전 이렇게 나오잖아요. 버키한테 아이언맨이 우리 집에 와서 베이비시터 좀 해달라. 이제 1살인가 2살 됐다. 가보니까 비전이에요. 뭐 그런 패러디도 나올 정도로 왜 여기까지 왔냐? 뭔 얘기하고 있었지? 워머신 얘기하죠. 아, 워머신은 그래서 국가에서 압수를 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자기 친구를 통해서 그렇게 압수를 하게 되고 가져왔어요. 근데 아이언맨의 적, 뭐 원작에서 막 되게 귀찮게 하는 되게 바퀴벌레 같은 그런 느낌의 악역이 하나 있는데 해머, 저스틴 해머, 경쟁사의 저스틴 해머를 불러다가 거기다 무기를 막 달아요. 그러면서 그 국기 색깔로 이제 칠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은 아이언 패트리어트다 라고 하죠. 근데 원래 토니가 지었던 이름은 그 갑옷에 지었던 이름은 워머신. 그리고 그런 장면도 있어요. 워머신을 그 아이언맨 3였나요? 3였나? 하여튼 거기 보면은 그 만다린 나오는 게 2였죠. 아, 3였죠. 3였죠. 거기서 보면은 그 뭐 어디 접속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아이언맨이 그랬더니 아, 너 때문에 바꿔야 된다 막 하면서 아이언맨한테 알려주는데 그게 바로 워머신 ROX, 워머신 락, 워머신 짱, 뭐 이런 워머신 짱. 사실 자기도 그 이름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공식 네임도 원래는 워머신이 맞고요. 그런 약간 에피소드 같은 게 있었죠. 만들어 주겠죠 아이언맨이 다리 걸을 수 있도록. 아,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네, 재활 이미 만들어 줘가지고 아마 다시 걸을 거예요. 어차피 슈트 입으면 또 잘 다니겠지. 이건 잘 날라다닐 거예요. 아이고 불쌍한 친구예요. 되게 개개인의 그런 어떤 것들을 조금 잘 잡았어요. 보면은. 저는 이게 11호에서 근데 약간 그 내면의 갈등이잖아요. 그 내적인 갈등, 그 그룹 내에서의 갈등인데 그 그룹 내의 갈등을 이간질시키는 존재가 있잖아요. 네. 그 대령이었나요? 지모 지모 남자. 지모. 네. 원래 네임은 지모 남작이고 미션 리포트. 그 나인. 그 캡틴 아메리카의 숙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지모 남작이 나오는데 사실 좀 약간 그런 것도 있죠. 이건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할 거지만 좀 약하게 나온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이간질하는 장면과 그 인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가 없이 봐서 저는 그래서 저는 이게 뭐지? 이게 정보가 나오긴 나오죠. 소코비아 네. 피해자라고. 아 근데 너무 갑자기 이제 소코비아 마지막에 가서 난 소코비아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약간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거는 제가 11호 보면서 좀 안타깝다고 느낀 게 항상 마블 유니버스 보면은 빌런이 약간 소모적으로 쓰여요. 이렇다 할 빌런이 딱히 없어요. 지금 아직 나오지도 않은 타노스가 있긴 하지만 타노스도 금방 죽을 것 같아. 뭐 타노스는 데드풀한테도 죽었는데 뭐 원작에서 데드풀한테도 막 죽고 그랬었어요. 혼자서요? 데드풀이 죽여요. 아 진짜요? 데드풀한테 죽기도 했고, 그러니까 물론 여러 평행 세계가 있어서 그런 건 또 있지만은 일단 데드풀이 기본적으로 안 죽어. 무한 재생이잖아요. 아니 안 죽어 그냥. 세포 하나라도 있으면 다시 살아나. 왜 그러냐면은 이거 또 딴 얘기인데 자 빨리 할게요. 데드풀은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F1X한테 가요. 힐링 팩터를 받아요. 뭐 이런 식으로 탄생했다라는 설이 있잖아요. 근데 데드풀이 원래 그 코믹스에서 보면은 데드풀이 어떻게 하다가 죽어요. 죽어가지고 막 손가락 하나 남아요. 가운데 손가락 하나만 딱 남아요. 그 저희가 상상하는 그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제 죽어서 그 손가락 딱 하나 남는데 죽어서 데스한테 가요. 데스한테 갔는데 둘이 꽁냥꽁냥 하고 있어가지고 타노스가 그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야. 왜냐면 타노스는 데스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타노스가 데드풀 시체에다가 에센스를 뿌려요. 그 소변을 봐요. 그런 식으로 불사가 돼요. 그러니까 일부러 데스를 못 만나게 하기 위해서 불사의 몸으로 만들어줘 버려요. 타노스가요? 타노스가요. 그렇게 자기 영원한 적을 만들었지. 그래서 되게 복잡해요. 얘기해보면 데스한테 엮여가지고 둘이 막 타협해가지고 팀워크 팀태그 해가지고 데스 구하러 가는 그 에피소드도 이슈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그건 그 얘기고
어쨌든 간에 뭐 타노스도 있고 뭐 되게 많은 지모 남작도 케바를 되게 오랫동안 괴롭히는 그런 영웅인데, 영웅은 아니죠. 정정하겠습니다. 빌런이죠. 악당인데 이번에서는 되게 소모적으로 쓰였죠. 근데 좀 두 가지예요. 사실은 이게 어떤 균형의 문제인데, 11호라는 이 타이틀에서 원래는 지모 남작이 안 나와요. 원래는 안 나오는데 어떤 원작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로 가다 보니까 그게 어떤 근거가 필요하고, 그래서 빌런으로 지모 남작을 등장을 시켰고, 그게 버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흘러갔는데, 다만 빌런이 특이성이 없다는 거, 그게 가장 좀 아쉬운 점인데, 문제는 이 특이성이 없다는 게 어떤 영화 전체적으로 어떤 강약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 딱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했기 때문에 영화가 살았고, 근데 악당은 죽었고, 참 어떤 게 옳다고 할 수 없는, 이것 자체도 11호가 돼버리는 그런 게 좀 아쉬웠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뭐 그런 게 좀 아쉬웠습니다. 저도 봤을 때 그 지모가 나와서 이제 지모 때문에 싸우게 되잖아요. EDL로 마지막에 싸우면서 이제 밖에 나가서 지모는 이제 가족 생각들 하면서 이제 자살할 생각하는데, 그 거기서 이제 블랙팬서가 막죠. 막 뭐 복수는 뭐 누굴 복수하고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 하면서, 근데 자기는 그러지 않겠다. 그런 게 저는 거기서 너무 멋있었어요. 블랙팬서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결국 남은 사람들 이제 없어요. 뭐 복수를 하고 복수하고 복수 다 죽이면 뭐 복수는 복수를 네. 낳는다. 아무도 뭐 그냥 아무 잘못 없는 사람도 다 그러다 보면 죽을 거예요. 또 뭐 그게 커지고 되면 전쟁이 되고 뭐 충돌 일어나서 또 어디 날아가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블랙팬서는 그걸 또 큰 화를 안 하기 위해서 이제 막은 거죠. 거기서. 네, 거기서 블랙팬서가 좀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블랙팬서가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방점을 찍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블랙팬서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캡틴 아메리카를 이제 버키를 다시 얼리고 이제 캡틴 아메리카를 무슨 냉동식품이야, 맨날 얼려. 그러니까요, 얼렸다 녹였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다시 캡틴 아메리카를 지지하잖아요. 사실은 지지하는 건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단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조금만 얘기하자면은, 캡틴 아메리카는 어떻게 보면 이상주의자예요. 물론 아이언맨이 더 이상주의자긴 해요. 근데 이 이상주의자라는 게 정말로 이 이상,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계속 올곧게 유지하고 끌고 나가는 사람은 캡틴 아메리카예요. 근데 아이언맨은 자기의 이상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떤 현실에 대입을 해서, 현실과 어떻게 보면 타협을 하면서 그렇게 찾아가는 그런 현실주의자에 조금 더 가까운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그 사이에서 사실 어떤 것도 옳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서 펜서의 역할은 어떤 법치국가, 그런 것들이 모두 종합되는 법치국가, 이걸 절대적으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렇게 나는 복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이제 막죠. 그 자살을 막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떤 영화의 방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캡틴 아메리카가 와칸다에 가는 것은 캡틴 아메리카도 어떤 보호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윈터 솔저에서도 케바를 잡아갈 때 어떤 변호사 이런 거 선임 안 하고 그냥 총 들고 와서 잡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어떤 협의문 해가지고 했는데, 변호사를 선임 뭐 이런 거, 그 변호사 그 대사도 있어요. 실제로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런 대사도 있고, 그리고 가가지고 그냥 총 들고 그냥 가서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치국가라면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조차 무시당하는 그런 것들, 아이언맨 측의 어떤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분명 존재하는데, 그 블랙팬서는 그것을 내가 지켜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캡틴 아메리카를 보호해주는 거지 편을 드는 건 아니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은 원래 원작 11화에서 캡틴 아메리카는 죽어요. 아, 진짜요? 진짜요? 윈터 솔저가 이제 대신 그리고 윈터 솔저가 캡틴 아메리카가 되는 거죠. 원작에서는 그렇게 돼요. 나중에 그 캡틴 아메리카가 막 싸우다가 뉴욕 한복판에서 영웅들이 막 싸워요. 뉴욕이 막 부서져요. 그 어벤져스 1이 또 재생이 돼요. 영웅들로 인해서 어벤져스 1이 재생이 돼요. 다시 마지막 장면이. 그래가지고 막 하다가 이제 캡틴 아메리카가 아이언맨을 막 때려 눕혀요.
거의 막바지에 몰아붙였는데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에 시민들이 뛰어와서 그만해 이 미친놈아 하면서 어이, 와장창 해버리고 그래서 캡틴 아메리카가 나는 당신들을 보호하려던 거다 그랬더니 보호는 개뿔 무슨 소리야 막 그러면서 네가 지금 와장창 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캡틴 아메리카가 거기 느끼고 뭐 다시 나를 잡아가라 나는 캡틴 아메리카로서가 아닌 스티브 로저스로서 잡혀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 팀들한테는 해산해라 이건 명령이다 그러면서 잡혀 들어가는데 거기서 저격을 맞아버려요 얘가. 누구한테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이건 나중에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많아요. 다른 11월 얘기해주는 그런 거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딴 저격을 맞고 죽어요. 그래서 윈터 솔저가 캡틴 아메리카를 대신해서 케바가 되는 거죠. 스티브 로저스를 대신해서.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원작에서는 그 스티브 로저스가 죽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는 살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이후의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물론 다른 캡틴 아메리카 이야기를 가져오겠지만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이제 어떤 큰 맥락이 사라져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방패를 놓고 갔죠. 네, 맞아요. 안 들고 갔어. 예, 방패 놓고 가. 그 우리 아버지가 만든 거야. 예, 그래서 방패도 놓고 가서 어떤 케바의 상징이 사라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뭐 근데 맨몸으로도 잘 싸우더라고요. 그걸 감옥 탈출시키고. 그때 저는 방패로 아이언맨 여기 찍잖아요. 전 아이언맨이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약간 진짜 심장, 죽일 뻔했죠 진짜. 네, 이거 약간 얼굴 심장 때려서. 역할이니까. 그리고 하나의 정보를 더 알려드리면은 이번에 아이언맨 슈트 자세히 보시면은 관절 부분에 조그맣게 LED가 박혀 있잖아요. 네. 그게 아크 원자로일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미니멈하게 축소된 아크 원자로일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오피셜은 아니에요. 오피셜은 아니고 왜냐하면 실제로도 어떤 그게 있어요. 원작 코믹스에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 가슴에 있는 그 코어가 부서져도 그 미니 원자로들에 의해서 파워업이 돼 있는 상태라 더 강하지 않나. 그리고 그것 때문에 움직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도 2대1로 이기죠. 그쵸. 네. 거의 진짜 이긴 상태였는데. 그리고 나만 느꼈나? 예고편하고 느낌이 달라. 이거 예고편에 막 두드려 맞으면서 아이언맨이 되게 불쌍하게 나왔는데 네. 영화 보니까 2대1로 이겨. 진짜 멋있더라고요 아이언맨. 그리고 잘생겼죠. 돈도 많아. 아유, 1등 신랑감이네요. 재밌기까지. 그래서 팀 아이언맨. 팀 아이언맨. 팀 아이언맨. 그리고 슬픈 소식 하나 전해드리자면 와이프가 있어 이미. 아휴, 토치페퍼? 아니 아니, 실제로? 실제로 결혼하셨다고. 근데 그 페퍼 그 사람은 이제 계약이 끝나서 안 나오는 건가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조사를 못했는데 네. 스펠트로. 기네스 펠트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어떻게든 하겠죠? 그쵸? 어떤 식으로든 풀어내겠죠? 그리고 아이언맨 3에서 그 페퍼가 킬리언에 의해서 그 능력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고서 끝난단 말이에요. 내가 치료해줄게 하면서 끝난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이야기도 풀지 않을까. 음... 아이언맨 단독 영화가 하나 더 나온다는 이야기가 좀 있어요. 그리고 그거 하고 로다주가 그만둔다는 얘기도 있고요. 예. 그래서 뭐 희소식이다 뭐 영화 출연한다 뭐 이런 소리가 있는데 그거는 뭐 사실 로다주가 좀 더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그쵸. 있어요. 정말로 원작 코믹스 봐도 싱크로가 되게 거의 90% 정도 돼요. 48살이에요 근데 지금. 진짜요? 예.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지 않을까요 이제? 좀 힘들 것 같기도 한데 자 어떻게 11호들 좀 이야기 많이 얘기해보고 싶은 것들 다 얘기해 보셨나? 네. 저도. 생각보다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나만 떠든 느낌인데 이거? 우리가 전작들을 안 보고 와서 이제 작품만으로 이제 얘기하기가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우리 창작 스튜디오 애들 왜 기죽이고 그래요? 나도 기죽었어. 괜히 샹스랑 콜라보한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유창학 데려와. 유창혁 안 돼요. 시끄러 걔는. 유창혁 데려와요 진짜? 안 돼. 거절하셨다면서요? 유창혁 신임왕 조합. 그럼 캡틴 아메리카 팀을 데려와. 없을걸요? 웬만큼?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슬슬 총평을 한번 해보죠. 그렇다면 저희가
짧게도 좋고 길게도 좋은데 너무 길게는 말고 너무 길게는 말고 총평을 좀 해볼게요. 저는 이번 마블 히어로 영화 중에서 그래도 제일 스토리도 탄탄하고 뭐 볼거리도 많았던 그런 좋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끝? 네, 짧게 했습니다. 몇 점인지도 하죠. 별점. 별점은 만점이 몇 점이죠? 만점 5점 5점 할까요? 5점은 좀 그렇고 10점 하자. 아 10점. 그러면 전 한 8.7 드리겠습니다. 오, 오, 0.7까지 나왔어. 8.7. 왜 마이너스 1.3이죠? 1등은 할 수가 없어요. 저는 1등이 따로 있기 때문에. 1등 뭐예요? 네, 다크나이트. 반박할 수 없다. 다크나이트는 역대급이죠. 네. 배트맨은. 아직 못 이기더라고요, 아무것도. 저는 일단 이 11호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다 합쳐놓은 비빔밥 같았는데 이게 너무 유기적으로 잘 어울린 밥도 꼬들꼬들하고 양념장도 완벽하고 나물들도 완벽한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마블 영화 중엔. 저는 9점 드리겠습니다. 9점. 9점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1점은 왜죠? 1점은 가슴을 울리는 게 없어. 내 가슴을 울리지 않았어. 우리 아빠 방패 놓고 가. 아 근데 그 부분에서 좀 마이너스 0.5가 된 것 같아요. 너무 찌질했어. 찌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걸로 인해서 더 극대화되지 않았을까요? 이제 다음 작에서 그걸 풀어나가면 0.5점 추가로 드릴게요 제가. 누구 맘대로 네가 뭔데? 내가 영화를 보고 평가하겠다는데 11호는 필요 없대요. 관객을 한 명 이렇게 잃었네요 마블은. 한 명 정도는 뭐. 한 명 정도? 지금 너무 몇 쿨한데? 명이 보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볼게요. 제가 한 번 더 볼게요. 아이고 슬퍼라. 예,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약간 아무 생각 없이 본 사람들의 대표로서 한마디 하자면 그냥 뭐지 되게 여러 인물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물 보면서 약간 재밌다. 다른 편도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뭐 내용이 완전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었어서 재밌다라는 생각 많이 들었었어요. 저가 점수를 드리자면 7점 네, 7점이요. 역시 7점. 이해하기 조금 힘들지 않았나. 그렇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전작의 힘이 아예 없진 않으니까. 이게 그리고 전작이라고 하면 그냥 캡틴 아메리카 2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더 넓게 봐야 한 되잖아요. 10편 정도 봐야 돼요. 아니 근데 딱 진짜 가지만. 엑기스만 뽑자면은 그 바로 전작이었던 윈터 솔저 그리고 어벤져스 퍼스트 2. 어벤져. 아니야. 퍼스트 어벤져까지 필요 없고 아니야 그냥 윈터 솔저랑 어벤져스 2를 보는 게 왜냐면 소코비아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네. 그거랑 버키의 어떤 관계 이거 때문에 그 윈터 솔저하고 어벤져스 2만 좀 본다면은 확실히 완벽하게 이해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윈터 솔저를 보고 나면은 퍼스트 어벤져스도 보겠지. 국가의 관계를 더 알고 싶으면 퍼스트 어벤져를. 근데 윈터 솔저 진짜 재밌었는데. 여담이지. 윈터 솔저도 되게 잘 만들었죠. 되게 잘 만든. 퍼스트 어벤져 망하고 네, 맞아요. 네, 잘 만들었죠. 아니 퍼스트 어벤져스는 안 망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스크린이 이상하게끔 없었어요. 그때 진짜요? 당시에. 그러니까 애초에 마블이 머리를 잘 쓴 게 아이언맨하고 캡틴 아메리카가 영화가 나오기 전에 어떻게 보면은 인지도가 그렇게 있는 영웅은 아니었어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제 이게 좀 나오면서 유명해지고 좀 그렇게 된 거고 원래는 마블은 엑스맨이었죠. 네, 엑스맨.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너무 액션씬만 기대하고 가서 영웅들끼리 싸우는 그게 이제 길게는 나왔는데 제 생각만큼 좀 다양하고 많이는 안 나온 게 그게 개인적으로는 아쉬웠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윈터 솔저를 안 봐서 왜 이렇게 버키를 챙기는지 그게 좀 내내 이해가 안 됐고 그래서 뭐 아이언맨은 결국 불쌍하다? 이렇게 불쌍한 아이언맨. 아 그리고 그거 봤죠? 버키가 중간에 과일을 사 먹잖아요. 자두. 네, 그게 자두예요. 근데 자두가 기억력이 좋아요. 기억을 잃었거든. 아 버키가. 하지만 결국 자두를 먹지 못했다. 맞아요. 자두를 결국 버리죠. 버리죠. 네, 도망가느라 네. 바빠가지고. 심지어 그런 짤도 있더라고요. 막 버키가
뭐지? 아줌마 자두가 너무 비싸잖소 하니까 캡틴 아메리카가 들쳐오고 막 가는 벗기야 가자 그러면서 그래서 몇 점? 저는 7.8점 정도. 7.8. 근데 그런 사전적인 그런 거를 감안하고서도 7점대면은 7점대면 상당히 후하죠. 네. 보통 다른 영화 같았으면 그런 이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 욕을 먹고 별점을 뭐 재밌었으니까 그냥 볼 때. 어벤져스는 보고 봤기 때문에. 되게 약간 뷔페 같은 영화였어요. 막 여러 가지 골라 먹을 수 있는 요소가 많지 않았나. 그렇죠. 그래서 참 이걸 본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걸 감상자? 시청자? 아닌데? 관객으로서 좀 되게 다행이지 않나. 이걸 보고 군대를 가서 정말 다행이지 않나 싶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나오는데 그거 보고 싶은데 11월 달에 나오나? 예, 11월 달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너 7월에 들어가면 자대 이제 막 들어가서 그때구나. 그거 정말 보고 싶었는데. 닥터 스트레인지 정말 기대돼요. 그 닥터 스트레인지는 단독 영화 첫 번째 단독 영화이기 때문에 그냥 봐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닥터 스트레인지 진짜요? 역할을 맡았습니다. 봐야겠다. 첨언하자면 닥터 스트레인지는 짱짱 세요. 초월적 존재예요. 우주 진짜요? 초월 존재예요. 그런 거 좋아해요. 비전 정도로. 비전보다 세요. 네. 보다 세요? 네, 보다 세요. 원작에서 그 11호 그 코믹스 원작에서는 11호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닥터 스트레인지가 그냥 명상하고 있어요. 산에 들어가서 명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네가 이거를 다 한 번에 끝내버릴 수 있는데 왜 그러냐, 왜 이러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자, 누가 무조건 옳지 않다. 나는 그래서 관망할 생각이다. 그 정도의 캐릭터예요. 그 코믹스의 설정 그대로 가져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거의 그대로 가져온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쓸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유체 이탈도 하고 그러던데. 이제 싸우다가 지구 반토막 나고 이러는 건 아니죠? 지구가 아니고 그냥 행성이 파괴될 정도의 그냥 손가락 한번 딱 튕기면 행성이 없어져요. 거의 그 정도의 힘을 갖는. 네. 거의 티어 최상위가 마블 티어라고 하는데, 마블 티어의 그 0티어 최고 티어가 작가예요. 원 오브 오리였던가 원 오브 오리인가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작가고, 그 거의 밑에 그 급에 노는 1티어 급에 노는 그런 사람들이고. 자, 그렇다면 마지막 제 차례죠. 네. 저는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정말로 볼륨 있는 영화가 나왔다, 볼만한 영화가, 저는 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전부 다 본 입장에서 정말로 그것 중에서 가장 수작이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정말로 잘 비벼졌다.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원작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 원작하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엑스맨도 나와야 되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영화 러닝타임도 정말로 좋았고, 전 길면 길수록 좋았어요. 사실 인도 영화급으로 나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잠깐 해봤지만 진짜 처음 들어갈 때는 완전 길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끝나니까 벌써? 순식간에 네. 지나가 버리는. 두 번 봤는데 두 번째는 훨씬 짧더라고요. 그쵸. 첫 번째는 이 싸우는 씬 빼고 그런 거 볼 때 살짝 조금 지루했거든. 살짝 늘어지는 게 있었는데, 두 번째 볼 때는 그냥 쑥쑥 지나가서 끝나버리고. 그리고 이게 늘어지는 씬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감정 씬이나 어떤 이런 씬들이 정말로 필요한 부분만 딱딱 쓰고 나머지는 그냥 슉슉 지나가는, 스킵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정말로 그런 게 되게 좋았고, 그리고 블랙팬서가 너무 데뷔를 잘했어요. 이번 맞아요. 작품으로 블랙팬서하고 스파이더맨이 데뷔를 너무 잘했고, 그리고 잠시나마 잊혀질 뻔한 앤트맨이 다시 살아났다는 점. 저는 아직도 그 장면도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조그만 장난감처럼 생긴 트럭을 갖고 와서 던지고 이걸 맞추래요. 던지고 맞추니까 커지면서 물차이죠. 빵 터졌는데, 폭발이 되니까 저거 물탱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석유차네. 아이고야. 뭐 그런 것들이 있었고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었고, 저는 별점 10점 만점에서 9점 드리겠습니다. 나이스. 나는 마이너스 1점 준 게 빌런이 너무 볼륨이 없었어. 맞아요. 너무 적당히 써가지고 이거 어떻게 말하기도 애매하게 적당히 맞아요. 써가지고 까기도 그렇고 안 까자니 좀 찝찝하고 이런 느낌? 그래서 1점 마이너스. 그리고 나는 마블 빠거든. 맞아요. 아휴, 보고 있나 DC? DC 이번 개망했잖아요.
사실 DC의 잘못된 점은 너무 배트맨 슈퍼맨만 열심히 키우려고 해가지고 마블처럼 좀 여러 개 좀 키워보지 좀. 그리고 그 루스 형제가 마블을 정말로 등에 짊어지고 캐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슈퍼맨 찍은 그 양반, 그 300 찍은 그 양반 정말로 슈퍼맨도 그 맨 오브 스틸도 말아먹고 이번 작품도 말아먹고 얼마나 더 쳐드시려고. 아이고 그만 말아 드셔야 할 텐데. 이번에 정말로 수어사이드 스쿼드 기대하고 있는데 이번 거는 말아먹지 않길 빕니다. 할리퀸 정말 좋습니다. 웬만하면 말아먹고 싶지 않을 텐데. 할리퀸 알아요? 그 양쪽에 머리 색깔 네, 나는. 맞아요. 정말로 기대되는 작품이고 DC가 만약에 여기서도 망한다면 노답입니다, 노답. 노답이야 얘네들. 이건 망할 수가 없어요, 수어사이드 스쿼드 진짜. 디신 걔 데려와야 돼요 다시. 걔 누구냐? 누구요? 배트맨 찍은 거. 아 놀란 감독이요? 네, 놀란 데려와야 돼요 다시. 근데 논란도 힘 빠져가지고 요즘에 맞아요. 아이고 다크나이트에 다 쏟은 것 같아. 다크나이트는 진짜 희대의 명작이죠. 다크나이트에 다 쏟고 하얗게 불태웠어. 저희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일단은 오늘 아이고 예배 드리고 계시네. 엔딩송. 맞지? 이건 아마 안 들릴 텐데. 자, 13일. 오늘 또 13일의 금요일이네요. 아이고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발도 빠지셔. 발도 빠지시고 참 다사다난한 하루였습니다. 참 11월 재밌어요. 저희가 이제 11월을 보고 나서 각자의 뭐 이야기도 나눠봤고 지금 듣고 계신 시청자가 아니죠. 청취자분들도 정말로 11월을 보고서는 느꼈던 점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로 재밌었던 영화고 다시 한번 볼만한 영화입니다. 만약에 안 보신 분들이 계셨다면은 일단 처음 스포일러는 죄송하고 진짜 스포일러 엄청 많았어요 저희. 네, 스포일러는 죄송하고요. 그리고 꼭 한번 더 보세요. 네. 그리고 팀 캡틴 아메리카 있으면 오세요. 오세요. 저도 초대해 주십시오 그때. 네. 연락 주세요, 댓글 남기거나. 자, 이렇게 또 오늘 하루를 마무리 짓습니다. 평일에 학교 다니고 끝나면 과제하고 곧 있을 체육대회나 축제 준비로 몸도 바쁘고 마음도 좀 지치고 했을 텐데 주말에는 기분 전환도 할 겸 극장 가서 다른 고민들은 잠시 잊어두고 편한 마음으로 영화 한 편 보면서 힐링하는 건 어떠세요? 당연히 11월 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보세요. 2번 보세요.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있을 행사 준비 다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네. 잘 하시길 바랍니다. MCBS 문창 라디오 너누님이 듣고 있다. 6번째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